네, 안녕하십니까. 1456조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프로세스 간 통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실습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간 통신의 기본 이해는 프로세스끼리 서로 통신을 하려면 동시에 접근 가능한 메모리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세스는 서로 완전히 별개의 메모리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포크함수 호출을 통해서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조차 부분 프로세스와 메모리 공간을 조금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 통신이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이 파이프를 이용하여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는 것은 운영체제에 속하는 자원으로서 운영체제가 메모리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두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은 파이프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12M을 보시게 되면은 파이프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크 함수를 호출을 함으로써 자식 프로세스가 이 파이프 생성을 통해서 얻게 된 두 개의 파일 디스크 크립터를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자식 프로세스는 이 함수의 실행을 통해서 파이프로 문자를 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 프로세스는 이 20행의 리드 함수 호출을 통해서 파이프로부터 문자를 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who아re라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방향이기 때문에 파이프 기반의 프로세스가 양방향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양방향 통신으로서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가 서로 출력이 다른데 17행부터 20행 이 부분은 자식 프로세스의 실행 영역으로서 이 17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4행부터 26행까지는 부모 프로세스의 실행 영역입니다. 이 24행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하는데 이는 17행, 여기서 자식 프로세스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부모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who아re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의 아웃풋은 thank you for your mess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 이 소스 코드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식 프로세스 실행문에 잘 보다 보면은 슬립 함수가 되어서 이 자식 프로세스의 실행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이를 주석 처리를 시켜서 이 지연을 없애버리면은 부모 함수가 이 리드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자신이 전송했던 데이터를 먼저 읽어버리기 때문에 자식 프로세스가 파이프에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 자기 자신이 다시 바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프로세스는 이 자식 프로세스가 송신한 데이터를 받게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 파이프를 두 개를 만들어서 각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파이프를 두 개를 생성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식 프로세스와 부모 프로세스 실행 똑같고, 단지 파이프만 두 개를 생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흐름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당 소스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부모 프로세스 아웃풋 whoare, 자식 프로세스 아웃풋은 thank you for your message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이프에 대해서 실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메시지를 저장하는 형태의 애플 서버에 대해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챕터 10에서 제시한 예제 에코 서버를 확장해서 다음의 기능을 추가해보고자 하는데요.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전송하는 문자를 전달되는 순서대로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이를 구현하려면 별도의 프로세스가 당당하게끔 구현을 시켜줘야 합니다. 별도의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로부터 문자의 정보를 수신하게끔 할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수신을 위한 파이프를 생성해야 합니다. 먼저 서버 측 소스 코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버 측 소스 코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39행에서는 파일의 데이터 저장을 담당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행부터 53행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39행에서 생성한 자식 프로세스에 실행되는 영역으로서 이 영역에서는 파이프의 출구인 FDS0로 전달되는 데이터를 읽어서 이 파일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서버는 종료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파일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파일을 닫도록 반복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1행에서는 71행을 보시게 되면은 64행의 포크함수 호출로 생성되는 모든 자식 프로세스는 38행에서 생성한 파이프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사합니다. 때문에 파이프의 입구인 FDS1을 통해서 문자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해당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의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버를 직접 실행시켜 가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트를 910번호로 열어서 서버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터미널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버 측에는 New Client Connected라는 문구가 두 번이 뜨게 되고, 먼저 첫 번째 터미널에서 이렇게 첫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계속 전달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계속 서버에 전달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을 전부 접속을 종료시켜 준 다음에 서버가 닫고 나면 이렇게 서버 측에서 echo msg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전송을 해줬던 텍스트들이 이 서버에 저장이 되어서 텍스트 파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RPC 활용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게임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진행을 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통보와 입력에 대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동일한 입력에 대한 통보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입력값과 서버의 입력값을 비교하여 가위바위보 게임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여기서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은 멀티 프로세스 형태로 구현하게 되는데, 서버는 클라이언트와 연결하기 위해서 부모 프로세스는 연결 요청 대기 상태의 서버 소켓을 활용하고, 클라이언트와의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서는 자식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송수신용 소켓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송수신은 별도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송수신된 데이터는 RPC를 활용하여 자식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부모 프로세스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를 활용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비 프로세스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시그널 처리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를 실행을 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컴퓨터는 서버 측 컴퓨터로서 9190 포트를 통해서 서버를 열어주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접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결 생성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0, 1, 2의 입력을 받게 되고, 서버 측에서는 보를 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이쪽 소스코드 실행 문구를 통해서 서버의 IP와 포트 번호를 입력해서 접속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입력을 받게 됩니다. 서버 측에서는 보를 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이를 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졌네요라는 문구가 뜨게 되고, 마찬가지로 서버 측에서는 당신이 이겼습니다라는 문구와 동시에 좀비 프로세스도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위바위보 게임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